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생각보다 어려운데. 힙합 팀은 아찔해요, 아찔해. 아, 나 말 지금 너무 못한다. 죄송해요. 진짜 책 많이 읽어놓을 거야. 진짜. 저희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그 가수 아이돌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운 좋게 학교 앞에서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원래 제 꿈은 체육 선생님이어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약간 좀 지기 싫어서 조금 열심히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프터스쿨 선배님들 무대를 댄서로 한번 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내 노래, 내 팀으로 무대를 다시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제 기타 학원에서 우연히 오디션을 연 거예요. 이제 플레디스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딱 눈에 들었는지 제가 캐스팅이 되었어요. 축제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유행했던 막 2PM 선배님들의 막 하트비트 이런 곡들을 이제 친구들이랑 한 걸 그대로 또 오디션 때 했었는데 이렇게 뽑히게 되었어요. 방과 후에 이제 나가다가 저 잠시만 뭐 와서 이름이 뭐냐고 이러길래 뭐지? 이랬는데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들어왔다가 그게 5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쪽 회사분들도 저한테 괜찮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편하게 해서 간 거거든요. 노래 갑자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애국가라도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그때. 그리고 춤추라고 하길래 제가 교회 다닐 때 율동을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옆에 친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서울 간다고 같이 와줬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한 게 뭐냐고 와서 캐스팅 받았죠. 제 지하철에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고, 이거 뭐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배우라든지 약간 이런 보여주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 자고 올래? 약간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습생 때는 진짜 답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할 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를 안 하고 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더 확연히 느꼈죠. 그런 것들. 그때는 숙소도 좁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막 합숙 온 느낌? 수학여행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막 두근두근 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게 약간 좀 방랑자인데, 저는 원래 같이 방 쓰는 친구가 정한이, 민규, 우지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저는 제 침대에 잘 안 자요. 저는 약간 거실에서 자고 아니면 다른 방 쳐들어가서 멤버들 괴롭히다가 거기서 같이 자고, 거실에서 TV 같이 보다 같이 자고. 처음엔 적응이 진짜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연습을 오래 하고 또 이제 목표치도 있고, 제가 처음 음악을 접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감도 못 잡겠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막 친구들이 많이 끌어줘가지고 금방 적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좀 좋았거든요. 이때 호시랑 우지랑 뭐 쿱스 형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좋아서 막 불안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팀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아예 뭐 연습도 거의 다 같이 했었거든요. 뭐 단체로 한다던가 아니면 곡을 만들어도 같이 만든다던가. 그래서 오히려 막 더 돈독한 느낌이. 너무 여기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이 적응이 됐다고 느꼈던 게 20살을 넘어서 느꼈어요. 그거를. 제가 이만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이제 우지나 호시 같은 경우 친구들이 워낙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라서 이제 저보다 늦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좀 저보다 잘하는 게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팀워크는 아니면 저희는 데뷔 가까이 가기 직전까지 노래와 안무를 만드는 거에 우선을 되게 많이 뒀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자체 제작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생 때 월말 평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13명 그리고 더 많은 연습생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항상 안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매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결과물들을 더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춤은 진짜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본기만 하는데 진짜 되게 보기엔 간단한 건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걸 30분 동안 계속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힘들어도 그걸 계속 약간 땀 흘려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그 생각으로 계속 버틴 것 같아요. 근데 랩은 항상 힙합을 원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랩 레슨을 받게 되었고 그걸 계속 좀 키워나갔죠. 그 쓰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가 랩을 계속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노래 가사가 아니라 랩 가사라서 쓸 수 있는 막 운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처음에 저희 힙합팀이 작업을 할 때는 처음에 그냥 아예 주제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냥 그 주제만 이렇게 떠오르고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사과면 나무가 있을 거고 뭐 나뭇잎도 있겠고 뭐 사과 안에 뭐 애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주제로 그냥 상상하면서 가사 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원우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시적인 가사를 좀 잘 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게 샀던 게 가사를 되게 빨리 써요, 원우가. 근데 이게 그만큼 퀄리티가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잘 쓰는데 빨리 써내기 때문에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원이 같은 경우에는 쓰는데 저희 중에 제일 오래 걸려요, 가사는. 근데 저희 중에 제일 신기하게 나와요. 플로우나 느낌 자체가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자 그냥 잘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힙합인 거죠. 되게 많이 자유로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만약에 다 같이 뭉쳐 있으면 저희는 되게 이제 작업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자 모이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모이게 되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오늘 좀 힘들다 이러면 오늘은 미안해 이러면 그냥 진짜 알겠어 우리가 할게 이러고 보내주고 각자 팀마다 좀 성격이 있거든요. 팀 성격이 약간 구성원들이 좀 신기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개구장이들이 모인 게 보컬팀인 것 같고 좀 자유로운 애들이 모인 게 힙합팀이고 막 진짜 막 이런 열정이 넘치는 애들이 포포팀이 모여 있거든요. 진짜 버논이는 아까 말씀 그대로 진짜 독특한 친구라서 진짜 가사 써와서 이제 래핑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진짜 새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아예 완전 확연히 확고의 스타일이 다른 친구고요. 민규는 너무 깔끔하고 딱 정리 막 칼같이 지키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항상 연습 시간 민규가 다 체크하고 막 이런. 쿱스 형은 딱 되게 좋은 리더? 그러니까 놀 때는 놀고 뭔가를 지적을 할 때는 지적을 딱 해주고 저는 제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우선 힙합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프리해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 때 저희가 유닛별로 개인 무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퍼포먼스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미리미리.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이 팀 때문에 해야 되겠지 할 때 알아서 슬슬 모여요. 이렇게. 슬슬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하다 또 해요. 저희 힙합 팀 같은 경우에는 하자 이러고 야 근데 오늘 주제가 안 나온다 내일 할까? 콜 퇴근 이렇게 집에 가.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팀은 다 끝냈고 우리만 안 끝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죠. 형 저 빨리 해야 돼요.
완전 큰일 날 것 같은데. 왜냐면 힙합팀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쓴 가사를. 근데 춤 같은 경우에는 춤 연습을 하면서 외워지거든요. 근데 랩 같은 경우에는 쓰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이제 무대에서 이제 편하게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하고 무대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힙합팀은 재밌어요, 그냥. 되게 아찔해요, 아찔해. 그래서 가끔 보면 퍼포먼스 팀이 좀 부럽긴 해요. 멤버들이 더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닥 이렇게 뭐 힘들고 리더로서 힘들고 막 어깨가 책임감 때문에 무겁고 막 이런 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조금 방법들이 여러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친구처럼 다가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친구처럼 지내면서 저 친구들이 나한테 진짜 편해져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저도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몇 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애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들은 그걸 말해주길 원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고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왜 저 형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냥 나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뭐든지 일 있으면 다 말하는 편. 꽉 차있던 머리 위에 쓸모없는 짐에 불 지르는 느낌이라는 가사를 썼거든요. 네.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좋은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아시아 투어를 다니면서 멤버들과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진짜 불 지르듯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뭐 혼자 이제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표출하는 법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가 그래도 멤버들이랑 이제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쓸모없는 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혼자 막 끙끙 앓고 있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딱히 내가 왜 끙끙 앓았지? 근데 항상 그때는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혼자 끙끙 앓았었거든요. 막상 또 털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린 성격이어서 진짜 심각한 고민 같은 경우에는 리더 쿱스 형한테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통 저 혼자 앓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뭔가 되게 멤버들이랑 공유해야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뭐 그런 거를 좀 다 같이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문으로 안 나가고 후문으로 나가. 진짜 그 시간에 그 요일 그 시간대에 학교가 그 시간에 끝나서 내가 거기로 나가서 그 사람이 날 보고 캐스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미스가 났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학교 끝나고 후문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축구를 했으면 캐스팅이 안 됐겠지? 그럼 뭐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축구를 연습생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못하게 됐죠. 제가 좀 까무잡잡한 편이긴 한데 많이 하얘진 거거든요. 되게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축구 하겠다라고 생겼었어요, 진짜로. 이런 말 자꾸 하면 나 약간 이미지 또 운동선수 되는데. 약간 요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요리가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 제 어머니께서 약간 좀 사차원이세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사차원이라고 하듯이 이런 걸 나한테 느끼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걸 엄마한테 받은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먼저 중학교를 그만 다니는 건 어떠냐라고 제시를 했다는 것. 예, 연습생 때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연습을 되게 늦게까지 하고 학교를 일찍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학교에서 계속 졸리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말고 그냥 홈스쿨링 하자. 기사거리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읽을 거를.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여주시고 뭐 같이 책도 읽고. 근데 기사거리 같은 거는 그때 말고도 지금도 계속 부모님께서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 혼자서 약간 그런 것도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 부모님 좀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우지요. 제가 솔직히 곡을 쓸 줄 모르는데 쓰고 싶은 곡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욕심이 나긴 하는데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쓰고 싶은 곡들을 한번 써볼 것 같아요. 에스쿱스 형 이게 되게 막 저를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항상 되게 막 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역할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뭐 덜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저희 이제 세븐틴이랑 이제 회사랑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소통을 제일 원활히 시켜야 되는 멤버라서 좀 많이 그런 걸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우지 형? 그러니까 우지 형은 음악적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보다 잘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 형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제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 많이 엄청 부족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 형이랑 저를 대입해봤을 때. 만약에 그 능력을 빌려오는 게 무제한이라면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언어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 하루뿐이라면 네, 괜히 하루 써보고 없어지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와 초코스야. 저는 한번 하루만 리더가 되어보고 싶어요. 리더가 되면은 그건 제가 제일 맏형이고요.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선 기분 좋은 게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세븐틴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리더고 그런 걸 쿱스형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그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회사랑 얘기를 하다든지 뭐 외부랑 얘기를 한다든지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는 세븐틴의 생각을 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걸 쿱스형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터뷰를 할 때라든지.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깔끔하게 저렇게 쿱스형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선 가장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사소한 것들까지 세븐틴 멤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화들도 쿱스형이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